콧돼지 TV! 예!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호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알바와 일본 알바의 차이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봤고요.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두 나라 강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알바생 대표로서 제가 일본에서는 어떤 점이 한국이와 달리 있는지, 한국에서는 일본이와 달리 어떤 점이 편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셔서 만약에 일본에 워킹 홀리데이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약간 아르바이트를 찾아주시면은 좋게 워킹 홀리데이를 진행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일본 분들도 보고 계신다면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봤던 걸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일본 아르바이트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시프트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대부분 고정으로 해야 하잖아요.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몇 시부터 몇 시 매주 나오겠다 이런 계약을 써서 하는 게 한국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한국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주말에 알바를 하고 싶어 하면은 금요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금, 토, 일 고정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 나와야 돼서, 만약에 토요일에 뭔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연하는데 그럴 때 대타를 구해서 대신에 해주시는 분이 찾아야지 그런 공연을 갈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 저는 약간 그거를 알바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되게 사장님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조금 한국에서 알바할 때 좀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일본에서는 시프트형이라고 해서 내가 다음 달 언제 스케줄 되는지를 픽업 해가지고 그걸 사장님한테 제출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날짜에서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과 이렇게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렇게 봐가지고 일정을 짜주세요. 그러면 그 일정표에 나왔던 날에 제가 알바를 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언제가 안 되고 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사장님이 그 일정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제출했던 경우도 있고 2주에 한 번 제출했던 경우도 있고 일주일 전에 말해달라 이런 사장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시프트형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보통 평소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고정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시프트형을 넣어서 이거를 해주려고 하면은 알바생인 저희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사장님한테는 되게 귀찮은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알바생들한테는 이게 마음은 편하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학생한테 하면은 약간 내가 제출했던 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5일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5일이 다른 사람이랑 다 겹치면은 10일밖에 못 들어갔다 막 이럴 경우도 있어서 약간 안전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전적인 면에서는 한국 알바가 고정으로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비인데요.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근데 한국에서는 교통비가 나와도 그렇게 많이 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꽤 교통비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오사카역까지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돈을 주고 가야 한다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날에 6,000원 막 이렇게 돈을 나가는 거잖아요. 알바생한테 하면은 되게 그게 많은 돈이에요. 6,000원이나 빠지면은 거의 30분이나 조금 넘어서 일하는 그 시간을 다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교통비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교통비를 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교통비를 주는
준다고 해도 다 주진 않아요. 뭐 얼마까지면 우리가 교통비를 주겠다 막 이런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는 교통비를 주실 경우가 많고요. 바이크 같은 건 탈 수 있는 사람은 바이크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집 근처 역은 어디부터 여기까지 어디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이 정도 걸렸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그 교통비도 받고 더 월급이 많아진다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오는 가게도 있다, 이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급인데요. 일본에서 알바할 때는 한국보다는 최소 시급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제가 알아봤던 거를 보면은 도쿄는 거의 10,000원을 찍었고 오사카는 9,000원 좀 넘어서 9,000원 좀 넘어서 그러니까 최소 시급인 것 같아요. 한국이랑 다른 게 일본에서는 그 도시마다 달라요. 뭐 도시일수록 좀 시급이 높고 조금 시골 쪽에 내려가면은 조금 최소 시급이 낮고 막 그런 식으로 도시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한국에 지금 제가 8,350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알바를 하실 때 일본이 훨씬 또 시급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본식으로 알바를 하면 진짜 무조건 쉴 틈이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만약에 손님 없더라도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할 게 없어도 시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좀 쉴 틈이 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 눈치를 계속 봐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든 점이고 예의 같은 거 진짜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핸드폰 같은 거는 숨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알바 첫날에는 이런 메모장 같은 거를 들고 가서 내가 배운 거를 잊지 않게 다시는 듣지 않게 약간 메모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약간 일본 사회에서는 매너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조금 더 꼼꼼해서 뭐 약간 매뉴얼 같은 것도 더 많고 한국보다 조금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가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마음 먹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알바가 약간 엄격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사장님이 조금 쉬어.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좀 앉아 있어.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약간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그게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한국 사장님은 약간 관대하고 효율적이게 그렇게 일을 좀 쉬고 싶어. 지금 쉬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5번째, 저는 이걸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일본 알바생들이 약간 회식이나 그런 걸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약간 한국 알바에서도 물론 같이 일하는 친구끼리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사장님이랑도 이야기도 나눠서 재밌게 일을 하긴 하지만 약간 한국에서는 알바에서는 약간 이건 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일본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은 알바 안에서 회식 같은 거 되게 많이 가고 그리고 알바하는 친구끼리 되게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알바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도 다음에 밥 먹자 이런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긴 한데 약간 일본이 조금 더 간조하게 우리 오늘 술 먹으러 가자 막 약간 회식하자 막 이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일본 알바와 한국 알바를 비교하면서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도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더 이런 점도 있는데 막 이런 게 있을 거라서 댓글에 그런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댓글로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어떤 알바를 해봤냐면 한국에서는 음식점에서 한 3군데 정도
해봤던 것 같고, 일본에서는 방학 때마다 갔을 때 알바를 했기 때문에 뭐 단기로 백화점에서 바렌타인 전에 뭐 초콜릿을 팔았던 적도 있고, 여름에 수영장에서 티켓 거둔 사람을 계속 했던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제가 해봤던 알바는 되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알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본 알바과 한국 알바를 비교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